번째는 노트북을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 화면을 찾으셔서 비디오 고정을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아마 비디오 고정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하고 있다가 다른 선생님을 싹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못생긴 저의 화면을 조금 한번 비디오 고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게 따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른 건 다 없습니다.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저랑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리거나 풀어드릴 건데 시간차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네, 좋아요. 지금 음성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좋아요. 이게 바로 실시간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아이가 있는 가정이야. 빨리 찾아. 아이가 있어. 지금 아이가 겁나 떠들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학교랑 똑같아. 좋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렸다가 푸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카메라에 대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심수봉 회장님도 뵈고 오정선 회장님도 보이시고, 아, 좋아요. 야, 아는 사람 있으니까 참 좋네. 김정수 부회장님도 보이시고, 아, 좋아요. 좋아요. 학연과 지연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이를 꿈꾸고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 공유를 좀 먼저 시작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중간에 다시 돌아오긴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연대한 교육 마술과 수업놀이를 절반씩 나눠서 안내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즐겁고 수업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겁니다. 특히나 오늘은 유아 아이들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점 양해 말씀 좀 미리 드릴게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문제를 좀 내왔어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는지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중 김택수 선생님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였다. 오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도 듣지 않지만 화면에 대고 그냥 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자, 2번 볼게요. 올해로 교직 총 경력이 18년이다. 좋아요. 3번 가볼게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가 있다. 좋아요. 4번은 막 오 해주네. 누가 막 오 해줘. 감사해요. 4번 전국 교사 마술교육연구회 대표이고 경인교대 출강 중이다. 지금 저 5개 보기 중에요. 네 번째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답이 아니에요. 5번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였다. 이야, 좋아. 죄송해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안 그럴게요. 자, 여기서 정답이 뭘 것 같은지 손가락으로 이제 화면에 대시면 제가 슬쩍슬쩍 볼게요. 몇 번이 답 같으세요? 혜경수 선생님은 2번이 답 같다. 너 생긴 게 18년 되어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알렉스 윤 선생님도 계시고. 좋아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3번입니다. 3번. 저는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고요. 수업의 달인으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놀랍죠? 그 다음에 2번은 올해로 교직 총 경력이 18년이 맞아요. 저는 군 경력 2년을 빼고 현재 18년 차 교사입니다. 그리고 4번도 맞고 5번도 전문 프로 마술 대회 나가서 2위 입상했는데요. 그때 심사위원이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그 최현우 마술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심사를 했었어요. 3번은 왜 답이 아니냐면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는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선배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되게 다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제가 조금만 서둘러서 제 소개를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저는 앞서 회장님께서 안내해 주셨지만 죄동포재단에서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뵙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부다비, 뭐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에 뭐 필리핀 다 여기 여러 군데를 좀 다녔었는데 2016년은 특히나 저에게 되게 좀 특별한 한 해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시는 좋아, 노래 들린다, 노래 들려. 아주 좋아. 자, 농담이에요. 자, 괜찮습니다. 이게 실시간의 묘미죠. 2016년에는 순회 연수라고 해서 미국에 계신 특히 동중부랑 동북부에 계신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때 사진인데 이게 첫날 갔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심승무 회장님이 계셨던 그 영생학교 가서 아이들 처음 만났던 사진이에요. 되게 풋풋하죠. 전 어딨냐면 정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를 세우고 있는 아이가 저고요. 그 다음에 블라시누드 스쿨에서 지금 이경희 회장님 계신 그 유치원에 가서도 아이들 만난 적도 있고 또 초등학교 가서 현지 초등학교 아이들 가서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자꾸 바이올린 키네? 누구야? 누구 바이올린? 자,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학교도 가서 좀 선생님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지금 낙스 지금 현재 회장님이시죠? 오정선임 회장님이 계신 벅스카운티 학교 가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김정수 부회장님이 계신 남부통합학교 가서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에서도 뵙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국이랑 13개 도시를 다니면서 약 1만 명 선생님들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공유는 풀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되게 잘난 척을 너무 심한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개하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는 방법이나 혹은 지금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선생님을 소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정보를 조금 더 전달해 주면서 아이들과의 거리를 좀 좁히는 방법을 좀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영상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 유아 아이들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의 정보를 좀 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리를 좀 내면 좀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심수목 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드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회장님 혹시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좋아하는 색깔을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질문의 대화법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았대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회장님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심승호 회장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래요. 이게 어떤 차이점인지 좀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이들한테 먼저 줄 수 있는 정보를 일정량 주고 그 다음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특히 유아나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잠깐만 끄덕여 주세요. 화면에 대고. 잘한다. 잘해. 사탕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네. 네, 좋아요. 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방법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온라인 연수, 줌 연수 진행하면서 저도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과 혹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연을 매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드린 이 방법,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5분을 넘지 않는데 특히 취약전 아동들은 마찬가지로 5분을 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화면 안에 계속 잡아두려면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드리는 방법이 100% 맞진 않아요. 하지만 일정량 도움은 줄 수 있으니까 잘 메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줌 연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듣기에 3단계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몇 단계? 3단계. 좋아요.
김태규 선생님께서 아주 시크하게 손가락을 딱 들어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참여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수업 진행하는 거 혹시 보이세요? 이것도 팁이에요. 이것도 팁이야. 무슨 뜻이냐면 교사가 혼자서 계속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따라하고 있으면 체크하고 이게 이런 게 모여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날 보고 있구나.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린 이 듣기 3단계는 원래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으면 4단계로 안내를 드렸을 텐데 지금은 일단 3단계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안내드리면 동작을 따라해 주셔야 돼요. 동작을. 알겠죠? 1단계는 뭐냐면 눈으로 듣기예요. 따라해 보세요. 화면에 대고 그냥 말해. 화면에 대고 말하세요. 눈으로 듣기. 뭐라고요? 동작이랑 같이 하면서. 네. 지금 아마 저를 많이 따라해 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에 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선생님들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눈으로 듣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수업을 참관할 때 있어서 선생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눈으로 보는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정숙 부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정숙이가 잠시 눈 좀 감아볼래요? 라고 해서 눈을 감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정숙이는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애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 친구들 정숙이가 알지 못하게 말은 하지 말고 이것만 잘 지켜봐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정숙이한테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정숙아 눈 떠볼래? 라고 눈을 떴어.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정숙아 선생님이 지금 사실 물 하나 들었다가 내려놨거든? 그게 뭔지 알겠어? 라고 물어보면 정숙이는 대답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아이라면 걘 방송국 데리고 가야 돼. 아메리칸 가텔란트 가야지. 자,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을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교사가 하고 있는 행위 안에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수업에 집중하거나 알 수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걸 아이들이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특히 유아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저는 한국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부모님이 동석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일주일은 도와달라고 해요.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만 5세가 실제로는 7세라고 말하거든요. 미국에서는 K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부모가 옆에서 처음엔 좀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약속들을 지켜나는 과정을 아이만 혼자 스크린 앞에 세워놓고 하면 수업할 수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게 만약에 되는 아이들은 정말 뛰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메모하며 듣기예요. 손가락 이거 따라하세요. 메모하면서 들으세요. 만약에 쓰셨으면 이렇게 따라해. 나랑 손가락 따라해 빨리. 메모하며 듣기.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메모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선생님 말을 알겠다고 이해 듣겠다고 하면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면 돼요. 제 말 좀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글자를 아는 아이들은 그걸 따라 쓰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글을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좋긴 한데 교사의 말을 전부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VCR 체크를 한다거나 어찌됐든 간에 아이가 실질적으로 손을 좀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에 좀 이해가 되면 풀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필을 들라고 한다든지. 이건 뭐냐면 시그널을 서로 주는 거죠. 메모하면서. 이해되셨죠?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데 동작을 따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온몸으로 듣기예요. 해보세요. 시작. 온몸으로 듣기. 지금 이와 같은 동작들을 아이들한테 저는 반드시 따라하게끔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그냥 우리가 촬영해놓고 그거 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줌이나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수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망이나 서로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시그널을 배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눈으로 듣기. 화면에 대고 말하면 돼요. 이상하게. 그냥 해. 그냥 따라하라고. 자, 죄송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메모하며 듣기인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뭐 풀을 들어도 펜을 들어 상관없다고 했죠. 세 번째 뭐라고요? 온몸으로 듣기예요. 해보세요. 온몸으로 듣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좋아요.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 강연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가 땡기고 목이 아프지. 이게 줌 클래스의 어려움인 거예요. 자,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팔 잡아 당기시고 펜 다 내려놓으세요. 펜 다 따라가지고 고개는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한 동작을 10초 동안 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한국 교과서 5학년에 나옵니다.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팔 잡아당기고 반대편을 쭉 당기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팔이 당겨요. 괜찮습니다. 살쪄서 그런 거예요. 자 내려놓으세요. 자 좋아요. 좋아요. 어깨 한번 돌리고 뒤로도 돌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20분을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이든 취약점 아동들이든 최대 맥심 20분이지 그 이상을 자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해요. 차라리 쉬는 시간 훨씬 더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레임 러닝처럼 영상을 촬영해 놓고 보라고 하는 게 낫지 실시간으로 20분 이상 한다는 건 사실 실시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 20분 안에서도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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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제정신이면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는 거지. 자,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 보면서 한번 더 말씀 나눠볼게요. 잘 보이시면 손가락 표시 한번 해주세요. 화면이 잘 보인다. 감사해요, 혜경쌤. 감사해요, 현철쌤. 훈철쌤인가? 맞죠? 훈철쌤 맞나요? 제가 조남을 막 부를 것 같아서 죄송해요. 좋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드를 만약에 보여줄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재밌냐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거 꼭 지켜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눈으로 듣기, 두 번째 쓰면서 듣는 거, 세 번째 온몸으로 듣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당황하지 않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 딱 보자마자 나 누군지 알겠다. 제가 지난주에 미 동북부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거 강연을 했는데 이분 누구냐고 했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라고. 신영쌤과 지영쌤이 웃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막 웃어.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니까. 자, 감사해요.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분 누구냐면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이라고 해서 몰입의 대가인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제가 안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수업 집중할 때 유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학교 아이들도 잘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몰입이라는 말씀을 진짜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원래는 immersion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flow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천천히 한번 요것만 내용만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해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 심리적 상태. 말만 들어도 되게 어떤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한테 주는 난이도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적절하게 맞추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거나 효과를 줄 수 있는 과제의 난이도나 실력을 알맞게 균형 있게 하라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수준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좀 안내 드릴 건데
이 몰입의 4단계를 사실 칙센트 미아이 교수님께서는 따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따로 좀 정리해드렸어요. 요건 좀 메모해 두셨다가 어떻게 내가 이걸 좀 활용할 건지는 좀 고민해 보세요. 제일 최종 단계인 이 몰입 단계를 가려면 4번째 단계까지 가려면 바로 그 전 단계가 필요한데 제가 역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3번째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야 돼요. 내추럴 스테이트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냐면 죄송한데 저는 마술을 되게 오래 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술로 수업하는 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럽겠죠. 이해가 되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고마워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림책으로 수업하거나 또 어떤 선생님은 뭐 노래를 부르시거나 동극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면 그분은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업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 수업을 맞추기 위해서 2단계는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연습이나 훈련을 사전에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주어진 수많은 교육 자료를 그저 가져다 쓰다 보니까 교사의 역량이나 교사의 스킬이 점점 사실 떨어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사한테는 조금 리스크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교사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참여소통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권고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맞아.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 이 온라인 상태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훨씬 더 주요하게 가지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곁에서 바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사가 조금 더 수업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준비랑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과거에도 정말 많이 했지만 한국에서 이런 교수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직접 교수법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직접 교수법. 그냥 막 대답해 주세요. 화면에 대고 막 말해 주시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직접 교수법 관련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까 관련해서 제가 오늘 1교시랑 2교시랑 나눠서 1교시는 교육 마술을 좀 안내 드릴 거고요. 2교시는 놀이랑 수업 활동을 좀 안내 드릴 테니까 아이들이랑 해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잘 안 될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습이 좀 필요한데 일단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모든 친구들이 만 5세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나이로는 7세 혹은 6세라고 가정해볼게요. 5세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은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유아라고 가정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 어색한 제 모습을 보더라도 끝까지 참고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왜 안 해? 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변성기가 왔나 봐요. 아, 좋아요. 우리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금빛반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따라하세요. 그림. 좋아요. 제가 뒤에 교사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발문법도 안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따라하세요. 애들아, 선생님이 그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뭔지 한번 말해봐요. 이거 뭐예요? 사탕이요. 좋아요. 사탕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캔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네요.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선생님이 이 캔디를 요 빈 상자에다가 여기 지금 비어있죠? 빈 상자에다가 이 캔디를 잘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궁궁 상자를 뚜껑을 잘 덮을게요. 이렇게 잘 덮고 하나, 둘, 셋을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오, 좋아요. 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쳐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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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리고 이렇게 사탕이 많이 생겼네요. 박수. 자, 이 사탕은 옆에 있는 엄마가 줄 테니까 달라고 해요. 알겠죠? 지금 제가
이 상황을 왜 보여드린지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발문법을 좀 안내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 거예요. 크게 원래 교사가 학생한테 주는 발문법은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다고요? 손가락 외쳐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대고. 감사해요. 신현정 선생님, 안디옥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우정선님,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메모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앵무새 발문하기예요. 왜 질문하기라고 하지 않고 발문이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생한테 던지는 질문의 총칭을 발문이라고 말해요. 원래 발문이란 뜻은 학생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들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라지 않고 그냥 이제 발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1단계는 앵무새 발문하기예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앵무새 발문하기.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교사가 정답을 말해주고 학생이 따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 단계 방법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작성해 두세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five sense question 혹은 오감 발문하기라고 말해요. 혹은 fact question이라고도 말해요. 사실 발문하기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이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경험에 의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요 사진, 요 그림 사진을 아이들이 사탕 혹은 캔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건 그 아이가 그 대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맞나요?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는 반드시 아이가 직접 경험해 볼 만한 혹은 경험해 봤을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Five Sense Question. 이 오감 발문하기는 왜냐면 아이가 직접적으로 그 오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법과 두 번째 질문을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즉각 반사형 발문하기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즉각 반사형 질문. 교사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첫 번째는 답을 말해줬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민이야, 우리 친구 화난 거 아니죠? 지금 화면에 보니까 민이라는 친구가 선생님 보고 있어요. 어? 나를 부르는 건가? 전혀 자기가 아닌 건데 엄마 부르잖아. 그래서 엄마랑 지금 서로 지금 옆구리를 찌르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상자의 색깔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빨간색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교사가 학생한테 던지는 질문이 어려우면 안 돼요. 제 말 무슨 뜻이냐면 발문을 할 때는 총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이 뭐죠? 질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소리를 좀 낼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수진 총무님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 테니까 그냥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조수진 총무님한테 질문 하나 던질 건데 그 질문이 다른 선생님들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수진 총무님이 계신 화면 창을 빨리 찾아. 조수진 총무님이 계신 데를 빨리 찾으라고. 자, 됐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총무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됐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돼.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자, 제가 이 질문 던지자마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수진 총무님 표정이 어땠냐면 내가 한국 당장 가서 당신 멱살 잡아.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총무님한테 던진 질문 자체가 틀리진 않았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대상을 보고 어떻게 결과를 추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런 화상이 되고 뭐 택수야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던지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은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앵무새 발문하기 하라고 했죠.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오감 발문하기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생각 발문하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쓰세요. 3단계 thinking question이에요. 생각 발문하기. 되셨죠? 네 번째가 why question이에요. why question. 왜 발문하기. 이해되셨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김정숙 회장님, 부회장님. 죄송한데 소리 좀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김정숙 부회장님. 소리 좀 열어주세요. 김정숙 회장님 것만. 네, 김정숙 회장님 것만 소리를 오픈하시면 돼요. 좋아요.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김정숙 부회장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부회장님 소리. 네, 음속. 오케이 좋아요. 부회장님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제가 아까 그 네 단계를 지키면서 해볼 테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이 선생님하고 진행하는 걸 잘 지켜보세요. 김정수 회장님 제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상자요. 이게 1단계 한 거예요. 2단계 해볼게요. 김정수 회장님 제가 가져온 이 상자의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이요. 정답이야. 잘하네. 엄마 옆에서 뭐에 사탕 주고 음료수 줘.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아주 잘했어. 2단계 끝났죠? 3단계 해볼게요. 김정수 회장님 이거 지금 빨간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빨간색 보면 뭐가 떠올라요? 부회장님은? 어, 천천히 생각해봐요. 괜찮아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 아, 이 질문이 어려우면 우리 네. 정수기는 한국으로 와야겠다. 자, 농담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코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말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소리 전부 다 오픈하고 빨간색 보면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김태교 선생님 옆에 아이 있잖아요. 아이한테 이거 빨간색 보면 뭐 같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소리 켜서 한번 사과? 사과, 애플. 좋아. 거봐, 나 지금 같이 복화술 하는 거 봤어. 나 애들 입모양도 보고 다 맞춰, 내가 지금. 이게 아이들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거야. 자, 좋아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빨간색을 보면 각자가 경험한 게 다르다 보니까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발문이라고 말해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이한테 이거 왜 사과가 생각이 나냐고 물어보면 사과 껍질이 빨간색인 거 보다 보니까 자기는 사과가 생각났다고 말할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두 번째도 쉬울 거예요. 그러면 잘 네.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이 어렵지만 아까 김정수 부회장님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답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네. 사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대답할 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으면 고개를 감사합니다.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고 김정숙 부회장님 감사해요. 음서고 해주셔도 돼요. 감사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셨으니까 일단 하나 배워볼게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마술 요거 있잖아요. 얘는 비싸. 비싸서 안 돼.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만나 뵈면 사실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한국 와. 전화해 전화. 네, 다 사줘 내가. 제가 직접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오늘 2개 배울 건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배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힘내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배우는 타이밍에 고개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소리가 막 갑자기 뚜두둑 소리 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 빨리 가야 돼요. 알겠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지니의 마술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좋아요. 이 상자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나오는 상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큰 소리로 소원을 속으로 빌면 돼요. 알겠죠? 뭐,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막 빌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 마법의 주문을 외울 때는 꼭 반드시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천천히 해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지니야 소원을 들어줘 라고 말하면 돼요. 알겠죠? 해볼게요. 시작. 지니야 소원을 들어줘. 박수. 아,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저게 뭐야? 이상한 건데? 라고 하시겠지만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요건 뭐냐면 한국에서 파는 우유 있거든요. 우유 뭔지 아시겠죠? 우유곽으로 요렇게 튀어오르는 장난감을 만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서 놓으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서 놓으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라 해요. 이거 직접 만들어 보면 상자도 열어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드는 파일이랑 방법 다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수. 아, 죄송해요. 제가 인생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반드시 알게 하라. 죄송해요. 제가 이제 영상 보여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드는 방법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스크린 하는 게 잘 보이시면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나 스크린 잘 보인다. 유재범 선생님 동그라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그 저희 사전 들어올 때도 일찍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건 교육을 위한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 자체의 어떤 트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 학습 목표나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유곽 마술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 우유곽 밑바닥을 칼로 잘라서 제거하는데 교사가 잘라주는 게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엄마가 좀 잘라주신다거나 이렇게 부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우유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우유도 해봤어. 자,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넘기면 얘를 그 윗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우유곽 개봉 부분 있잖아요. 입 대고 마시는 부분. 그 부분을 가위로 잘라요. 선을 따라서. 그냥 자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유곽 중앙에 접는 부분을 양쪽 모두 0.5cm만 잘라줘요. 저 끝을 살짝 칼집을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칼집을 왜 내냐면 거기에 고무줄을 걸 거라서 그래요. 고무줄을 걸어야 돼요. 여기는 준비물이 아주 심플해요. 우유곽, 고무줄, 가위.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칼집 낸 부분에다가 고무줄을 끼우면 돼요. 고무줄.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걔를 반대편으로 놓으면 저렇게 탄력이 있게 잡아줘요. 그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막 겹겹이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 놓으면 아까처럼 막 분수처럼 막 이렇게 촤르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보세요. 저희 연구의 선생님이신데 한번 보세요. 거꾸로 나온다. 오, 좋아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올리면서 개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전데 제가 이거 천천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당황하지 않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안 되네. 보통은 이럴 때 재빨리 돌아와야 돼.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그러면 요런 색깔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색종이를 그냥 겉에다 양쪽으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을 끼우면 여기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요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탄력이 생겨요. 탄력이. 얘를 상자에다가 겹겹이 넣는 거예요. 겹겹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유아 아이들한테 얼마나 재밌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상자에 담았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겹겹이 지금 아이들이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만약에 만들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했다면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팍 펼치면 애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아이들한테 색종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친구한테는 빨간색 색종이를 한 친구한테 줘요. 이렇게 색종이를 하나 줘. 그리고 어떤 다른 친구한테는 파란색 색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미리 종이 색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상자에서 차르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분수 우유곽 중에 자기가 들고 있는 색종이를 가져서 주우라고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색깔 교육을 첫 번째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색깔에다가 알파벳이나 혹은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걸 써가면서 아이들이 글자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해봤는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역이면 기역끼리 모여라 라고 해도 되고요. 니은이면 니은끼리 모여라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액티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걸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집에서는 보통 이런 거밖에 못해.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장난감 놀이로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수업 진행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제가 마술 하나는 더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이랑 이런 거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줌에서 작업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하시게 되면 그때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관련된 영상도 따로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방 타임이 한국은 10시 50분이에요. 속된 말로 늦은 밤인 거죠.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자, 우리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쉬고 정확하게 어, 여기 11시면 거기는 10시인가? 맞나요? 10시 맞나요? 맞아요? 10분 뒤에 10분 뒤에 뵐게요. 10분 뒤에 더 재밌고 신나는 시간 할 거니까 어디 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뒤에
I don't get it. I wanna go. Cornstarch. No, it's already started.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들 좀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안 가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쉬는 시간 갖는다고 하면 다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 약간 아까 몰입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막 안내드리고 싶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잠깐 10분 동안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고요. 조금 더 이번 남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정말 좀 엑기스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안내 드리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벌써 이제 11시가 저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제 11시 됐거든요. 시작해도 될까요? 시간을 지키면 오케이. 네. 시간 해도 될 거면 손 하나만 해주세요. 좋아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 3세 이상이면 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신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글루스틱 그러니까 풀이랑 빨대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이 빨대는 마법의 빨대인데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실을 하나 매달을 거예요. 뭘 매단다고요? 보이지 않는 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건 다 몰라도 발문법, 교사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이거는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해되셨죠?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따라해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실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실을 잘 보고 있죠? 선생님 지금 풀 위에 올려놓은 게 뭐예요? 네, 빨대죠, 빨대.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마법의 기운을 잘 잡으면 놀랍게도 잘 보세요. 움직여라. 우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반대편.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쉽고 심플하고 간단해서 집에서 해도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원리는 뭐냐면 정전기예요. 정전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오픈하기 전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 동안 계속 뭐 했는지 아세요? 요거 잡고 겨드랑이에 낀 다음에 계속 요거만 하고 있다가 오픈되자마자 시작한 건데 지금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에 정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를 이 빨대 위에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빨대가 스타벅스나 다른 큰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리고 너무 얇은 거 있잖아요. 길다란 것보다 요렇게 꺾인 빨대 있죠. 이렇게 꺾인 빨대. 요런 거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내려놨잖아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 풀이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저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좀 작은 걸로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람의 그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편을 잡고 당기면 걔도 좀 옮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됐어. 그 정도는 다 알아. 그런 표정이에요. 알았어. 괜찮아요. 좋아요. 내가 좀 어려운 거 시작하면 이제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이제.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좀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한데 요거 애들이 엄청 신기해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영상 드린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다고요? 종이. 그리고 그냥 종이가 아니라 길다란 종이에요. 무슨 종이 가져왔다고요? 좋아요. 이 종이의 색깔은 뭐죠? 오, 좋아요.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방금 선생님 보여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을 여기 끝에 한번 더 매달아 볼게요. 이렇게 잘 감아서 천천히 잡아당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실을 잡아당길 거예요. 보세요. 잡아서 다시 원인식 해볼게요. 우와, 박수 쳐야지. 왜 박수 안 쳐? 자, 누가 화면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누구야? 죄송해요. 이 화면 공유 풀어주세요. 누가 벅스 카운티 한국 학교 화면을 보고 있대요. 이거 화면 공유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당황하지 않고 누굴까요? 감사해요. 됐어요. 들었어. 내 말을 들었네. 정말 다행이야. 귀는 열고 있다는 소리잖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 고수지 선생님 오랜만에 뵙고 반갑고요. 정안젤라 선생님도 오랜만에 뵙고 반가워요. 좋아요. 인사하신 것도 잘 봤습니다. 좋아요. 요거 트릭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연습은 필요한데 트릭은 뭐냐면 이 종이가 일반 종이를 그냥 이렇게 반 접어서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연출을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잡고 당긴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 왜 움직이냐면 여기 밑에가 잘려 있어. 이렇게 잘려 있어. 이해되세요? 이걸 또 보여줬다니까 막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 사기치네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저는 병설 유치원을 꼭 반드시 학교로 옮길 때 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유아교육 마술이 정말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확신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 작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예비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교육 마술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내를 드릴 때 단순히 초등의 경험만을 가지고 안내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병설 유치원에 다니면서 만 3세, 만 4세, 만 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술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줘요. 무슨 뜻이냐면 택수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요 마법의 종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똑바로 더 큰 소리를 내면 우와 이렇게 마법의 종이가 움직이게 돼. 우리 친구가 후 한번 불어볼까? 라고 기회를 주기도 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행동 변화의 마술이 갖고 있는 신기함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 그 종이를 갖고 싶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전학시켜야 돼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만약에 아이가 보여달라고 하면 얘를 찢어서 주거나 해야지 그냥은 못 줘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트릭이 있다 보니까.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교사 책상이 있잖아요. 혹은 아이들 누군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쭉 이상이 없는 요 종이를 있잖아요. 이걸 밑에 이렇게 내려놔. 그러면서 얘를 떨어뜨리면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요 정도까지 안내 드리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 그만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아이들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정말 신기하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지금 한 번 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쉬워야지. 아쉬워야지. 좋아요.
지금 요거는 아이들 인성지도 할 때 꼭 필요한 마술들인데 죄송하지만 이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일단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마음, 찌푸린 얼굴,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3개가 있어요. 요 3개의 그림 중에 다른 그림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지금 화면에 대고 그림이 다른 거 몇 번이죠? 오, 좋아요. 2번이라고 말해준 신영이랑 레이첼 친구는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나오면 꼭 사탕 줄게요. 대신 사탕 먹다가 목 아플 수 있으니까 젤리로 바꿔줄게요. 알겠죠? 한국에선 사탕 먹다 큰일 난 경우가 있어서 사탕을 절대 주지 않아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신영이랑 레이첼이 지금 2번이라고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 뒤돌려 볼게요. 그럼 다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장혜진인가? 장혜진 친구 맞나요? 자기가 자기 이름 불린지도 모르죠? 괜찮아요. 우리 친구 괜찮아요. 여기서 다른 모양이 몇 번인지 혹시 손가락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다른 그림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2번이라고 했죠.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2번을 그 선생님이 이렇게 빼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좀 넣어놓고 싶은데 이렇게 살짝 여기다 껴놓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엔 전부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셋 하면 잘 보세요. 이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들이 열심히 함께하면 선생님 보여주는 것처럼 우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박수. 진짜 신기하시죠? 이거 영상으로 해도 되고 아이들이 직접 해도 괜찮은데 이건 사실 교사 주도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요 마술의 트릭은 되게 간단한데 지금 이렇게 2장 보여드렸잖아요. 이 2장이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이렇게 한 장이 더 있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트릭 알려드렸더니 또 지금 화면에 대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사기치네 한국에서 저러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이가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껴. 여기 사이에 맞게끔. 이렇게 끼는 거 됐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 하나를 이렇게 가려. 여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겹친 부분이 보이지 않게 스크린 하는 거예요. 뒤로 좀 빼볼게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보통 센터 프레임 매직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아이들이 몇 번을 고르게 해야 돼요. 몇 번을. 그렇죠. 2번을 고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아이들한테 2번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질문 드렸는지 혹시 잘 기억해 보세요. 3개의 그림들 중에서 그림 하나가 다른 게 있다고 했죠. 그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원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 알려드렸더니 우리 친구 틀린 그림 2번 찾았어요. 그래 여기 틀린 거 여기 있네. 틀린 거 여기 있어. 여기 있네. 틀린 거. 이러면 큰일 나. 완전 큰일 나. 만약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리지만 담임 선생님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꺼낼 때는 반드시 어떻게 꺼내야 되냐면 얘를 여기 사이에 꼈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됐었죠? 뒤집을 때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고 뒤집을 땐 내가 봐야 돼. 내가 봐서 2번을 꺼내서 놓고 그럼 뒷상황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스크린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스크린. 그리고 나서 얘를 보여주고 얘가 함께하면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교육마술인데 그만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 아 선생님 마술 엄청 재밌고 신기한데 저는 안 할래요.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선생님처럼 손이 빠르거나 크지 않아요. 이놈의 육신이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어딨냐면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한 가지 우리한테 주는 화두가 뭐냐면 지금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육 마술을 꼭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있죠. 교육 마술을 경험한 아이들과 교육 마술을 교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교사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술을 하라고는 하시지 않겠지만 마술이라는 옷을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육 마술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교수 스킬이나 역량을 가지고 계시라는 건 저는 아니까. 다만 교사는 내가 그런 새로운 거 혹은 하기 힘든 부분들을 마주했을 때 선택하게 돼요. 이걸 할까? 하지 말을까?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면 선택하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노래를 부르는 걸 많이 부끄러워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힙합처럼 막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막 김칫국, 김칫국, 김칫국 옆에 들면 된장국, 된장국, 된장국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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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리,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했어요.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는 것도 엄청 민망해 죽겠거든요. 저 이거 나중에 레코딩 되면 다 삭제해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교사가 가지게 되는 책무나 의무성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맛을 혹은 그런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충분하다. 박수.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 맨 처음에 절 봤을 때는 한국의 무슨 나이트클럽의 호객꾼처럼 생겼는데 레이첼 선생님 빵 터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제 선생님 같다 라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오정민 선생님, 회장님은 막 입을 가리면서 막 웃고 계시고 막, 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육 마술하고 놀이를 좀 안내 드린다고 했잖아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아이들 그 유아교육과 관련된 강좌 내용 중에서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스킵하면서 좀 빨리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메모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화면 공유하면서 안내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요 화면 잘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나 화면 잘 보인다. 회장님 감사해요. 네, 좋아요. 우리 아이들 돌보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그림은요. 한국 나이로 어린아이들이 만 5세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7세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질문을 던졌대요. 애들아,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미안한데 선생님이 원을 그려보라고 다시 말해줄게 라고 했어요. 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그라미랑 원을 정의하는 수학적 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이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애들아, 이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 점을 중심으로 같은 점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그러니까 5세가 그린 거예요. 5세가 어린 아이들. 이게 원이 맞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원이 맞다. 동그라미 하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아니다. 내가 하는 그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X다. X 한번 해보세요. X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가 해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이거는 한 심리학자가 만든 동그라미 형태인데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걸 원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해진 원칙이나 그 원칙이나 규칙에 맞지 않으면 원이 아닌 거죠. 근데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대요. 맥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5살 아이가 그린 동그라미라면 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이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상황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으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상황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안내 드린 거고요. 놀이 수업을 할 땐 이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아이 모두가. 화면에 대고 하세요. 아이 모두가.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크게 대답하란 말이야. 자, 잘했어요. 두 번째, 능력에 상관없이. 뭐라고? 능력에 상관없이. 잘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 어떻게? 즐겁게 함께하기. 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잘하는 아이와 잘하지 않은 아이가 우리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수업 상황, 다시 말해서 교육 과정이죠. 그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이 모두를 챙기지를 못해요.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건 아이들이 특히나 취약전 아동들은 느린 아이들이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부끄럽지만 한글을 초등학교 가서 하게 됐거든요. 저는.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글 취학전에 이미 다 끝낸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매한 아이가 아니면 3일이면 배울 수 있는 게 한글이라고. 근데 전 우매했던 거죠. 3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던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느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린 계속 잊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일수록 어쩔 수 없어요.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수업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이들이 즐거운가? 재밌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면 좋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이 3번째는 제가 아이들 묵찌빠 하는 거 알려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 묵찌빠 하면 몇 명이 하죠? 화면에 대고 손가락 해보세요. 이렇게. 애들 몇 명이서 해요? 2명이서 하죠. 근데 이거 3명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당황하지 않고 동영상이 다 안 되네. 이런 된장. 보통 이런 건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3명이 한다는 건 뭐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아이들이 진행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묵찌빠를 2명이서 하는 걸 경험한 아이와 3명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한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묵찌빠를 2명이서 하는 걸 경험한 아이는 야 묵찌빠 하자라고 하면 다른 아이가 와 가지고 "야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 넌 좀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묵찌빠를 3명이서 할 수 있는 걸 경험한 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래. 너도 같이 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된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말놀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뭐 한다고요? 화면에 대고 따라해. 말놀이. 잘했어요. 지금 엄마랑 자매분이 지금 둘이서 자매란다. 모녀가 열심히 같이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미미라고 적혀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표정이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볼 땐 날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동화되고 있는 거지.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애들이랑 같이 읽어 봐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됐죠? 그러면 이제 서로 주고받기를 할 건데 보통은 이거를 국악에선 매기고 받기라고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봄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걸 말하면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지도 않는데도 열심히 따라해 주신 분들은 반드시 로또 사세요. 분명히 다 꽝이 될 테니까. 자, 죄송해요. 자, 이번에는 역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가 먼저 해봐라. 그러면 상대방이 봄 하면 제가 여름, 상대방이 가을 하면 겨울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갈게요. 아카시아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건 뭐냐면 그 소리 내는 게임 아시죠?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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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시아.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악센트 주면서 하는 말놀이 있잖아요. 요거 연습하면 단어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 많이 돼요. 이거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하실 때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끝말잇기는 대부분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첫말잇기 여러분들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첫말잇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사가 가라는 단어를 딱 주면 다른 아이들이 가위, 가방,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단어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첫말잇기 놀이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은 거꾸로 말하기인데 사실 이 거꾸로 말하기도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안 될 거야. 한번 볼게요. 거꾸로 말하기가 이런 된장. 한번 가볼까요? 되나? 안 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더 가볼게요. 요건 이제 아이들 사진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진 같은 거 작업을 해서 사진 활동하고 나면 글을 쓰게끔 하는 활동인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거 다음에 패스 이거 다음. 마지막 요거는 직접 영상 보면서 해드릴게요. 저 좀 봐주세요. 못생긴 저 좀 봐주세요. 좋아. 마지막 활동은 사실 한국에서 진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한 건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알지만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에서 되게 멋진 작품을 만들거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종이 하나 가져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색종이 부탁드렸는데 색종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세요. 색종이 잡으셨죠? 얘를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 적으셨나요? 좋아요.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게 보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습니다. 알렉스 준수님도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좋아요. 신영쌤은 아예 화면도 안 보고 접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해. 아유, 사탕이 아니라 백설기를 한 2개 던져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좋아요. 자, 너무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펴. 접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라고 하는 것보다 접고 핀 다음에 반대편 접은 살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또 반대편 접으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접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각형이 되겠죠. 십자가 모양의 더하기 모양의 접기가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펴. 그리고 나서 여기 끝부분을 가위로 오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너무너무 쉽죠? 그 상태에서 얘를 모아. 요렇게. 그럼 사각책이 돼요. 사각책.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저희 한국의 애들이랑 어떻게 활동하고 제가 취약전 아동들 한글교육 수업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맨 처음에 저는 아이들 그림 그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할 때 이렇게 보여드려요. 지금 첫 번째 이거 뭐 같으세요? 요거 첫 번째 그림. 요거 뭐 같으세요? 네, 우주. 요거 뭐 같으세요? 로켓. 맞아. 요거 세 번째는 뭐 우주정거장 해도 되고 그냥 길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상상하여 그림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바닥이 이렇게 우주선 위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요. 이때는 밑에 바닥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거 무거운 자석 같은 거 아니면 뭐 돌멩이 하나 이렇게 얹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펴서 반대편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또 다른 그림이 되죠. 바닥에 따라서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기 전에 애들한테 대상을 지속해서 물어보고 답하게끔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만드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요거 뭐예요, 요거? 이게 뭐죠? 네, 좋아요. 시리얼 가위라고 한 친구도 있는데요. 요거 지금 기억이라고 보이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주고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바닥에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바닥을 빼서 보여주면 답이 나와. 이렇게 딱. 기가 막히지? 박수. 박수, 박수.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하고 얘 만들고 나, 다람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라디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평생 쓰는 거야. 반평생. 이해되셨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전시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슬라이드를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잠깐 봐주세요. 금방 끝나요. 슬라이드 보이시면 손가락 한 번만 해주세요. 나 슬라이드 보인다. 오케이. 사각책이랑 삼각책도 있는데 삼각책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각책 설명해드리고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각형 접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화면에 대고 말해보세요.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하라고 했죠. 이렇게 빨간색 선 라인에 맞게끔 가위로 오리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왼쪽은 뭐야? 길이 나온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은 뭐죠? 우주 스페이스 형태로 하는 것처럼 이런 걸 왜 하냐면 각자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답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하려고. 이해되셨죠? 그림 활동을 하고. 다음, 요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사방으로 만들어서 저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나다라 형태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삶의 흥미나 자신감, 자기 만족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짠! 잘한다. 어떻게 선생님들 어떻게 좀 활동하면서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시간만 더 있으면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저도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양반 네 집 아들인지 참 잘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시간만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알다 보니까 저 사실은 이거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잤거든요. 매일 연습하느라고. 왜냐면 잘 보일까? 앵글은 잘 보일까? 혹은 학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혹은 내가 전달하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전달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루하루 계속 보내다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딥 띵킹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유저들이 프렌들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혹시 줌 온라인 클래스지만 제 수업이 너무 지루하거나 에이 저건 안 봐도 되겠네 이런 느낌은 좀 덜하지 않으세요? 그냥 좀 들을 만하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좀 하시지 않을까 감히 제가 제 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온라인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 시작해야지 내가 이 지금 집중 못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화면 앞에 데려와야 된다는 책임감과 불굴의 의지로 준비를 하다 보면 늙어. 계속 늙어. 제 말은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다. 지금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죄송한데 손 이렇게 하시고 어깨에 대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잘했다고 하세요. 네,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 제가 엄지 꼭 드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 말씀만 좀 하고 혹시 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한 5분, 10분 할 수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고 끝낼게요. 물론 질문 받으라고 하면 또 안 해. 다 알아. 그냥 빨리 끝내지 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일단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김택수라고 쳐보시면 놀랍게도 탁구 선수가 나와요. 그래서 김택수 선생님이라고 치시면 제 영상이 좀 있고요. 사실 꼭 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티처 프렌즈라는 게 있어요. 티처 프렌즈. 거기 가보시면 우리 유아 친구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 관련 가시면 제가 관련된 마술도 몇 가지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 저 양반 구독자 수 올리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한국에 되게 유명하신 서준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 활동하면서 유튜브 수익으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보육원 필요한 친구들한테 다 쓸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좋은 일에 쓸게요. 네, 좋은 일에 쓸 테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교육들이 조금 더 많은 친구들한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부탁드려요. 그래서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수업 들으신 내용 중에 소감도 좋고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에 글 써주시면 제가 가서 일일이 다 댓글 달아드리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한테 연락처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처는 알려드려요. 근데 전화는 안 받으니까 하지 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요번에 미 동중부 교사연수회 한 번 더 하죠. 그죠?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는 오늘 했던 내용 말고 한 10%나 20%를 제외하고는 80%는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할 거예요. 다른 걸로. 왜? 난 김택수니까. 좀 색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즐겁게 할 테니까 그때 또 신청하셔서 저희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회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이거 화면 좀 이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비디오 고정했던 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분들 손 들기 하시면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회장님 예. 이거 화면 좀 먼저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화면 고정이 되어 있어. 아 됐구나. 풀어졌네. 네 예. 좋아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들기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특히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반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손바닥 아니면 뭐 이렇게 엄지 이런 거 있거든요. 혹시 있다. 그러면 회장님이나 제가 보고 한번 있다. 혜경쌤, 전혜경쌤 맞죠? 나 찾았어. 전혜경 선생님. 네, 이거 좀 안녕하세요. 네, 혜경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은 더 크게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사실 성인반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도움이 네네. 될까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많이 도움됐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성인들한테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티튜드나 그런 상황들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네. 줌으로 수업하다 보면 그 2초, 3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화면을 스크린 쉐어 하는 동안이라든지 스크린 네. 쉐어 하는 동안에 제가 뭔가 자료를 찾을 때 그 2, 3초가 너무 길어서 그거를 맞아요.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아까 네. 리모컨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거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한테 좀 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일단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일단 답을 먼저 드리자면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건 네, 애플사에 전화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터넷 광망 그 회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했고요. 1번은 제 농담이에요. 네.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저는 사실 수업할 때 프레젠테이션도 똑같이 강연하는 것처럼 항상 준비하거든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넘기는 방향을 좀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초, 3초를 네. 내가 만약에 줄이려고 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무조건 오케이. 네. 교사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진짜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그 2, 3초를 견디지 못하는 걸 선생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그걸 견디게끔 안내를 해줘야지 네.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저 같으면 성인반이든 어린이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어린이 같으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 쉐어 할 거예요. 근데 스크린 쉐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혹시나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면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해요. 알겠죠? 엄마 찾아주세요라고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금방 뿅 하고 나타날게요. 라고 저학년들은 말할 것 같고요. 네. 고학년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라면 참아야 된다. 우리가 애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안 된다. 뭐 사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들은 이런 장비들은 준비하겠죠. 그 네. 빨리 하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수업하니까. 예. 충분한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한 분만 더. 넘어가서 볼게요. 혹시 나 물어보고 싶다. 여기에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도 손을 들고 있잖아. 무슨 뜻이냐면 김신영 선생님. 김신영. 네, 김시현 선생님 열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네, 말씀해 보세요. 누구?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신영입니다. 시현 선생님. 네, 아까 맞아. 네, 맞아. 좋은 고개 강의 숙이고. 감사해요. 네. 제가 고개를 왜 숙였냐면요. 아까 요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이 보여요. 얏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바로 이거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밑에를 잘라봤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잘랐네. 너무인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안 자른 거, 이거는 자른 건데 제가 그 마술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간단해 보이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해서 박수 쳐줘, 빨리.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우리 신영이가 되게 멋진 질문 해줬는데 다른 친구 박수 쳐서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다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 박수 쳐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매너를 알려주는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는 때 다른 친구들이 수업 참여하면 교사가 야 우리 신영이가 정말 멋진 질문 해줬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 그 박수 안 치는 애는 남아라. 농담이에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제 말은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얘를 자를 때 너무 많이 자르면 위에가 너무 올라가서 얘를 잘라서 잡아당길 때 어떻게 잡아당기는 거냐면 보여드리면 얘를 비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비껴서 이렇게 비끼는 거 이렇게 밀면서 다시 밀 때는 다시 밀고 위로.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연습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해. 진짜 레알. 왜냐하면 마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말했죠. 아까 그랬죠. 안 되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늙어. 하지만 되게 신기해요. 엄청 신기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건 팁을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접어서 안 되면 반대편으로 접으세요. 반대편으로 접어서 잡아당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이 상태에서 비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비껴서 이렇게. 그리고 밀 때는 위로 이렇게 밀고.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교사의 역량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단소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단소. 아마 단소 아이들한테 가르쳐 본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자기의 성격이 나와. 단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도하잖아? 그럼 자기 성격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야. 이 단소를 만든 사람을 원망하거나 혹은 나의 놀라운 단소 실력에 놀라워. 와, 이 소리가 나네. 막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교사의 역량이 조금만 가져도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종인데 얘랑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90%가 이걸 할 거예요. 얘를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얘 하라고 할걸?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너무나 쉬워서. 아이들도 쉽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보세요. 얘는 교사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또 다른 날개를 붙일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교사가 좀 연습이 필요하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빠른 포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나 진짜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 내가 한국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 혹시 한 분 더 있으실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있으신가요? 아까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신현정 선생님 아니셨나요? 아까 손 드는 사람 맞죠? 신현정 선생님 좀 이거 소리 좀 내보세요. 네네네 말씀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묵집바 3명이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아 돼요? 맞아. 이거 묵집바 3명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사실 재밌는 건데 신영정 선생님이랑 김신영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도. 화면에 대고 이게 대봐요. 화면에 대고 김신영 선생님이랑 신영 선생님 저랑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시작. 가위바위보. 와 다찌야. 이렇게 되면 우리 3명이서 결혼해야 돼. 농담이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가위바위보. 셋이 다르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됐어. 그러면 지금 신영쌤이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영쌤이 공격권을 가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리듬을 가져야 되니까 갑자기 뭐 묵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리듬을 가져야 되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신영쌤이 갖고 있는 게 묵이면 묵, 모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묵묵빠. 오! 다 됐어. 그러면 우리 다 진 거예요. 그러면 신영쌤이 이긴 거야. 근데 봐봐. 해볼게요. 신영쌤 해봐. 묵묵빠 해봐. 묵묵빠. 아까 해서 만약에 저도 빠를 해서 저는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신영쌤이 또 이겼죠. 저는 빠졌어. 현정쌤은 지금 묵을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영쌤이 공격을 한 번 더 해. 시작. 빠빠찌. 네, 이런 식으로 2명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셋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이기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와서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이거 해보니까 5명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5명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왜냐면 같이 이기는 사람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일 좋은 게 3명에서 4명까지는 되게 원활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3명에서 4명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 가족끼리 하면 되게 좋아요. 가족끼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신영쌤 빠 내보세요. 그리고 현정쌤이랑 저랑 찌랑 묵 냈어. 해보세요. 현정쌤 묵 내보세요. 묵.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셋이 되면 신영쌤이 만약에 뭐 빠빠 하면서 다시 해보세요. 빠빠빠 해보세요. 우린 그대로 있고 시작. 이렇게 됐죠. 근데 한 게임을 돌았는데 이게 셋이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저나 현정쌤으로 넘어가요. 기회가. 했는데 아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으면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요. 이해되셨죠? 요거는 근데 실제로 좀 해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우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정말 죄송해요.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할게요. 듣기 3개 있었죠? 뭘로 들으라고 했죠? 손 따라요. 눈으로. 2번째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메모. 3번째 어떻게 들으랬죠?
온몸으로 듣는 거. 온라인 클래스 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먼저 애들한테 안내해주고 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꼭 알려주고 수업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긴 시간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경희 회장님 말씀 듣고 헤어질 테니까 우리 사진도 찍어야 돼. 그냥 가지 마. 기다려. 사진 찍어야 돼. 가기만 해봐. 기다리라고. 자, 회장님 나와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도 오랜 시간에 또 김택수 선생님을 포함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돼서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두려움 없이 잘해 나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찍을 거니까 정말 죄송해요. 자꾸 뭐 시켜서 화면에 대고 이렇게 하트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화면에 대고 얼굴 나오게끔. 왜냐면 여기 저 연구 모임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거 사진 되게 예쁘게 찍어 드릴 테니까 네, 일단 해보세요. 하고 네, 정혜란 선생님 이거 혹시 이거 화면 넘어가면서 다른 페이지도 선생님들 계시니까 사진 하나씩 좀 찍어주세요. 제 말은 지금 갤러리 모드로 하시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기면서 사진 하나씩 좀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화면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면 못 넘기는데. 아, 네네네네. 3초만 할게요. 3초만 준비.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래요. 한 번 더 하래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 지금 사진 작가님이 지금 사진 찍어주고 있거든요. 진짜야. 농담 아니라 내가 아닌 것처럼 나올 거야. 진짜 믿어. 날 믿어. 좋아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준비. 아, 안 찍어도 된대요. 이제 안 찍어도 된대요. 아, 됐대요. 감사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내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땡큐. 우리 어린 친구들 내가 더 땡큐.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놀러와요.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지 선생님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아, 세상 좋아. 수고하셨어요. 야, 진짜? 와, 그 영빈쌤도 윤빈쌤? 네, 김영빈쌤. 네, 아빠 이름이에요. 아, 가족들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너무 좋아. 완전 좋아. 두 가족이. 아, 두 가족이. 진짜. 와, 친구 안녕. 아, 심승호 회장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우리 그 작년 동북부 회장님도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중부 회장님, 이렇게 조남이 생각이 안 나. 아, 죄송해요. 제가 오정선미 선생님. 아니요. 이경혜 선생님. 제가 2016년에 찾아뵀을 때 서린숙 선생님. 서린 선생님 죄송해요. 왜냐면 아까 이름을 뵀는데 학교 이름으로 줌으로 들어와 계셔가지고 계신다. 네. 다들 그래도 이렇게 뵈니까 이름이 자꾸 뵙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선생님, 저기 너무 죄송한데요. 질문 네. 하나만 해도 될까요? 좋아요. 예. 네, 저기 좋아요. 선생님 보니까 그 스크린 2개 지금 쓰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해서 하나는 안내드릴게요. 지금 예. 이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 사실 원래 3개 쓰거든요. 원래는 3개를 쓰는데 지금은 2개만 쓰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나중에 사진도 좀 안내를 좀 드리자면 가운데다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당황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세요? 거치대? 예. 요 마이크랑 거치대는 얘는 저를 정면으로 찍게끔 하는 거치대예요. 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거치대에 걸어서 그러니까 얘는 저를 찍게끔 하는 거죠. 일단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노트북,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노트북을 설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데 제가 휴대폰이 공폰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노트북을 이렇게 돌려놓고 이 화면 노트북을 이렇게 쳐다보게끔도 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세팅해서 하면 조금은 더 원활하게 네,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정면에 있는 거는 계속 이제 본인 얼굴을 보여주고 노트북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참가하시는 분들 얼굴도 보고 스크린 쉐어도 네. 하고 그런 걸 이제 네네네네. 쓰시는. 아, 예.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2개 이상을 꼭 접속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드랍됐을 때 문제인 거예요. 한 개 만약에 드랍되면 목소리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왜냐면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이경희 회장님하고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튕겼을 때요. 제가 튕겼을 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다시 접속하는 수밖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하는 방법은 좀 안내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동영상을 하나 더 찍어놔요. 네,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은 선생님 동영상 찍어놨으면 그걸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거 먼저 보고 다음에 선생님 날짜 다시 잡아줄게요. 지금 형태가 좀 너무 불안정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요. 근데 모든 수업을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수업을. 그래서 조금 내가 꼭 중요하다고 너무 이거는 꼭 애들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 사실 자료도 아까도 다시 PPT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 제가 PDF 파일로 다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죄송해요. PPT로는 못 드리지만 PDF 파일로 이경희 회장님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만들기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아들이랑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 질문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제이미 선생님, 제가 기억할게요. 지금 봐봐. 하나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제이미 선생님 역광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뭐만 보이냐면 그냥 형체만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짝 의도된 건데요, 그거는. 그래? 민낯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조명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탠드 하나 있고 아까 제가 갖고 있던 스탠드 안에 작은 조명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피부과에서 막 나온 아이처럼 피부가 되게 생글생글하게 보이잖아요. 전문 용어로 비가 이렇게 말하죠. 화려한 조명 아래. 근데 선생님 그게 왜 화장도 좀 하셨나요? 네? 화장도 좀 하셨나요? 필수지 화장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해요. 농담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제 조명 한번 꺼볼게요. 한번 꺼볼게요, 조명. 어때요? 장난 아니죠? 그냥 시꺼먼 애 하나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수업하거나 온라인 수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소한 팁인데도 되게 꼭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좀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글학교에 이걸 다 무상으로 보내줬을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할 말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수업을 내년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2학기 때도 실시간으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우리 지금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뭐 블렌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립 러닝하고 블렌드 러닝을 좀 합친 새로운 교수 방법이라고 진행을 하는 사실 그게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교수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그냥 휴대폰 놓고 하잖아요. 노트북 하나 있으면 땡큐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나 안내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들하고 애들하고 수업 진행하실 때 반드시 노트북이나 PC에서 수업을 참여하라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아이폰 탭이나 갤럭시 탭이나 패드
이걸로 참여하라고 꼭 안내해 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수업이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런 환경조차도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잘 받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꾸러미 형태로 멀티탭이나 관련된 이런 미디어 탭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렌트해 줬어요. 전부 다. 그게 필요한 만큼 전부 다. 대단하죠, 대한민국.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다 빌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게끔 한 거죠. 지금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혹시 뭐예요? 혹시 좀 있으시면 좀 안내해 주세요. 회장님, 심수목 회장님 혹시 좀 어려운 점 같은 거 있나요? 이런 어려운 점이 환경에서 많죠. 김택수 선생님 자주 못 보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어떡해! 뭔데? 회장님의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은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진짜. 최고야. 네, 제가 왜 이런 걸 아무래도 해외에 있으면은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받고 볼 수 있지만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런 다양한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저희가 지금 계속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경혜 회장님 통해서 다른 활동, 미술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는 꾸러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거 셋업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바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미술 활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꾸러미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선생님들 그 화면 다 가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할 거야. 지금 카메라 싹 다 가려놓고 뭐 박영미 선생님, 우주 선생님, 이영진 선생님, 박진수 선생님 내가 다 기억해 내가 아주 그냥.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저 오늘 안 잘 거예요. 죄송해요. 아까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네. 이거 아까 시간 관계상 삼각형 안 알려주셨는데 혹시 이경혜 회장님한테 PPT 보내실 때 그 자료 들어가 있나요? 이게 안 들어가시면 아까 지금 똑같이 알려주시면. 사각형인데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왜 아까 얘기 안 했어? 농담이에요. 이 삼각은요 대각선으로 접으면 돼요. 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으로 접고 다시 핀 다음에 다시 또 삼각으로 접어요. 이렇게. 그리고 핀 다음에 요번에도 똑같아. 여기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 접어서 피면 이렇게 삼각으로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더 얘를 모으면 얘는 좀 더 예뻐져요. 피라미드가 돼요. 피라미드가. 제가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사실은 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량을 감히 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단지 그냥 여기 하나를 삼각책 만들기, 사각책 만들기라고 안내드렸지만 사실 전 뭘 안내드린 거냐면 플랫폼을 안내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플랫폼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곡에 하던 것처럼 2곡에 한 거예요. 2곡에. 이해되세요? 얘랑 얘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거잖아요. 20곡에가 뭐죠? 힌트를 주고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과정 안에서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납적 논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게 귀납적인 거죠. 뭐냐면 얘랑 공통인 걸 찾았더니 얘가 나왔어. 반대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사과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바나나가 그려져 있어.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답이. 과일. 뭐가 나오면 좋죠? 과일. 과일? 그렇죠. 신현주 선생님 내가 입을 읽었어. 봤지? 신현 선생님이 과일이라고 크게 얘기했다니까? 봐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걸 귀납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상들의 어떤 정의나 개념을 찾는 거. 반대로 3단 논법처럼
절차적 사고나 순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첫 번째다가는 알을 그렸어. 알. 그리고 두 번째는 병아리를 그렸어.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닭. 그렇지. 아주 크게 잘 대답했어요. 좀 이따가 치킨 쿠폰을 다른 사람이 보내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내가 플랫폼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한 거죠. 이해되셨죠? 저는 간단하게 사실은 요거는 하나를 가져왔지만 거기에 담겨져서 진행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 거죠. 전 이거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부터 애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포식자 있죠. 포식자. 천적 관계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사진대로 그려서 맨 위에다가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개념화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교사, 동중부 교사 연수의 전체 큰 타이틀에서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선생님들